처음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바로 오늘자 이제 충남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했던 내용인데, 바로 이제 태안 안성 민자 고속도로 추진 이제 가속도가 붙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지도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이제 이게 태안에서부터 서해안, 당진, 그리고 서아산, 아산, 그리고 천안, 안성까지 이르는 94.6km, 총 사업비 3조 7천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떤 단계로 와 있느냐면, 국토교통부가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이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민간 적격성 조사는 재정 사업을 투여하는 거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BC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이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바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가 바로 요 단계인 겁니다. 이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적격성 조사 시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게 되며, 기간은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KDI 쪽에서 이제 민간 제한 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아까 이제 민간 적격성 조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 정도의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성이 적격성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어제 여의도 국회에 올라와서 이 충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이 정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바로 태안항성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협력을 요구한 거죠. 이것도 이제 어제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이제 김태흠 도지사가 이 서산 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완종 의원과, 그리고 당진의 어기구 의원, 천안의 문진석 의원, 아산의 강훈식 의원, 예선 홍성의 강순규 의원,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이재관 의원과 여기 장동혁 의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바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도움을 줘야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제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바로 이 충남도에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한 정부 추경 건의 25건과 내년 정부 예산, 그리고 지역 현안과 주요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바로 이 부동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개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맥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를 설립하고, 충남혁신도시에 과학연재학교를 설립하고,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역시 건립하는 것이다. 어, 다 부동산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년 정부 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서 바로 아산 경찰병원. 아산은 이제 이게 사실상 종합병원으로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병원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지역에 살 때 500병상 이상을 좀 요구를 했지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타당성 조사에서 이것이 지금 300병상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자 기관들인 거죠. 또 이제 천하에서 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그리고 어, 그 서해선 경부선 연결, 또 내포 신도시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 또 밑으로 내려오면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태안 안성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떠한 내용들, 출입국 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 그리고 제2 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부동산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 개발을 기관 유치, 산업 유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도로를 어떻게 놓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개발 행정계획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부동산에 포커스를 둬서 부동산 전문적인 부분으로 스토리를 이끌어내고, 그 기관 또는 개발한 어떠한
내용들, 그리고 도로의 연결점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을 갖는지 그것이 그 지역 전체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향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촉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안 안성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은 뭐냐면 이 기존에는 원래 이제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뚫려 있죠. 이게 이제 서울에서부터 경기권을 이어서 이 충청, 호남을 거쳐서 지금 목포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여기까지가 이 도로인데 지금 현재 이 태안, 이 여기가 이제 태안인데 이 태안에는 지금까지 고속도로가 한 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소외 지역에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 태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이 태안에 이 고속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빨리 신속하게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개발 가능성, 이 개발 압력들이 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관광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이 기업을 유치하는 또는 산업을 어떤 단지를 유치하는 이런 것도 결국 도로가 있을 때 고속도로가 연동되어 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 이 효과가. 근데 이런 것들의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서산 이 도로가 이어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만나서 서산 분기점, 그리고 이 당진 대전 더 나아가 영도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의 고덕 분기점,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선장 분기점, 그리고 이 아직은 요 이 당진에서부터 이 아산에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도로 이 이제 경부 고속도로로 향하는 이 남염치 분기점을 통해서 이 아산과 연결점이 강화되고 또 이 경부고속도로와 연동되는 지점인 성안 분기점 바로 여기가 이제 성안 종축장이라고 하는 부지에다가 미래 모빌리티 관련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좀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경기도권으로 넘어가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 서안선 분기점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물론 언제 만들어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건설됐을 때 이 충남 북부 지역에 있는 이것이 기존의 천안과 아선에 치중되어 있던 산업에 편중되어 있던 이런 것이 바로 서해안 영역, 서해권역까지 확장 연장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미래 지금 열리게 될 서해안 시대 또 김태훈 충남도지사가 계속 추진하고 그것을 이제 가열차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베이빌리 메가시티와도 연동되는 굉장히 중요한 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은 결국 이 충남권역 내에서 연동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곧 다 서울 제1수도권 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향하는 이 도로 이 위로 올라가는 모든 도로와 연동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이 서해안 쪽에 있는 권역들을 이 종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전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개발 압력과 행정 계획의 그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도로. 그래서 이게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동맥과 같은 연동을 하는 거죠. 없던 대동맥이 생기니까 성장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제 태안 안성고속도로는 태안에서 서산, 예산, 당진, 아산, 천안까지 도내 5개의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까지 이어지는 이제 도로로서 이것이 건설되면 도내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 지역의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면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은 이제 나아가서 2개 도, 그러니까 충남과 경기도죠. 7개 시군, 서해안과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영도 고속도로, 또 서부 내륙 고속도로, 당진 천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 연결됨으로써 천안 서해안과 아산 당진의 내륙 그리고 평택 안성까지 이르는 수도권 간의 교통이 크게 향상되는 걸로 기대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바로 베이밸리 순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기존의
고속도로 소외지역이었던 태안의 기업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고, 이 서산공항조차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충남에서는 굉장히 수건 사업 같은 건데, 군 전용 공항을 민간 기능을 넣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군 복합공항으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이 공약이 지금 김태형 도지사한테 굉장히 일종의 수건 사업처럼, 또는 지역에서 굉장히 추건 사업처럼 만들어내고 있죠. 아까 얘기한 천안 그 성안읍에 있는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도 연동되는 이런 거점 연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 간 시너지 증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낸다. 이 지역균 발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집중, 일극 현상이 를 통해서 지금 지방과 계속 괴리되고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역균형 발전을 이 지방, 그러니까 이 충청권 내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충남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산업 집중 현상, 편중 효과, 여기 어떻게 보면 충남 내에서도 일극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이 서해안까지 연장 확장시키는 것에 가장 주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태안 안성 이 민자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결과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이 그 도시의 잠재력을 일깨우면서, 그리고 그 도시의 미래 비전을 꿈틀거리게 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리더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발전을 어떻게 확장 강화할지, 그거를 고민하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없던 게 생기는 것만큼 이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또 없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지도 한 장에만 보더라도 이 수도권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 화살표를 보더라도 이 방향성이 바로 제기가 되는 거죠. 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이 연동점, 이것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지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베이베리 메가시티입니다. 즉, 이 서해안 이 만을 끼고 있는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인천호수 부분, 이게 경기만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곳을 이제 요 아산만을 근거로 해서는 요 아산만이라는 걸로 이제 한정 짓는데, 지금 이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가장 이제 연결점은 바로 인천에서부터 시흥, 안산, 그리고 화성, 평택에 이어지는 이 도로, 이 서양권역을 이 충남까지 함께 연동시켜서 거대한 경제 공동체 권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이벨리 메가시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해안 시대를 그려나가는 리더들의 하나의 정책적인 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 서해안 시대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바닷길을 통해서 기존의 중국 위에 아세안, 우리의 신흥 이제 거래 대상이죠. 아세안과 인도까지 이어지는, 물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건너가서는 유럽까지, 아프리카 유럽까지도 이제 항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서해 항로가 만들어지는 이 베이빌리 메가시티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빌리 메가시티를 설정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지리적 여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 충남에서 이 미래 비전과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춘천권에 가지고 있는 장점 어떤 걸 극대화하고, 그것을 이 베이벨리라는 어떤 공동 권역인 지역 내에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고민점인 거죠. 1월 달에 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미국에서 열린 CES 이제 전시회를 갔다 오고,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나 구글 이런 데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베이빌리 메가시티였던 표상을 실리콘밸리로 잡고 있는 그러한 어떤 뉘앙스를 이제 많이 만들어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 베이빌리라는 서해안 권역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의 어떤 방향점이지 않나. 그 부동산 개발, 이거를 어쨌든 단순하게 정책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부동산 개발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까지
가져가느냐가 바로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포커스로 부동산 개발을 특화시켜서 그 방향에 있는 내용과 맥락을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소통하다 보면은 의미 있는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미래, 이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가 된다. 지금은 정말 이 인구 감소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과 상상력은 정말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더 강력하게 그걸 빨리 속도를 단축시키고 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이건 결국 리더의 역량과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집중력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저는 바로 요 포인트에서 바로 리더의 가치들이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동산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밑에 받쳐지고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주, 어, 좋은 양질의 주거 단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어, 삶의 이제 그 여건들이 좋은 문화 예술적인 부분에서의 만족감, 그리고 교통, 이 수도권과 제수도권과 제2수도권에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통, 그리고 이 교육, 또 병원, 또 첨단 과학 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그것을 세팅할지,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담겨서 부동산이라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 리더도 있고 주체, 인간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교육도 있고 산업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받쳐졌을 때 그런 것들이 참 부동산과 연동돼 가지고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거기를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냈을 때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구 감소를 어, 이제 잘 막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이 드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단순히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그래서 대전 충남 특별시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인구 관련돼 있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리더들의 어떤 방향성을 바로 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행정 계획을 포커스로 잡아가지고 그 스토리와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생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로 소통해 보고자 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소통과 함께 또 많은 피드백과 함께, 그리고 저도 내부적으로 공부하고 또 이제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상상력과 배가 이제 만남으로써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나은 방향, 그리고 미래의 어떠한 그런 가능성과 방향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포커스에서 바로 이런 부동산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컨텐츠 영역을 하나로 만들어서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함께 이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트리뷴에서 보여주는 부동산 개발과 행정 계획에 대한, 또는 리더들의 노력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를 꽃피우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